네, 3월 3일 라디오 검천 뉴스라인 최재덕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위기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 검천과 마시문 금수님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43일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중앙당과 이런 문제들이 좀 하루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1일 금천구를 전략후보 요청 지역으로 선정했고 그 다음가에 아직까지 이렇다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전략구정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전략구정 안 된다라고 지금 양쪽이 갈려서 서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어제죠. 3월 1일 어제 그제군요. 3월 1일 강성만 예비후보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를 했고요. 좀 과반수 정도의 투표를 한 강성만 예비후보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좀 확정을 했습니다. 민생당이죠. 바른미래당이 그 합당을 한 민생당은 아직 좀 이렇다고 움직임이 없는데요. 후보 선출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지금 민중당이 좀 남았는데요. 정의당은 2월 19일 약 12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투표가 3월 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온라인 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비당권자 당원 2만 명 포함해서 12만 명이 지금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일석을 가진 민주당 역시 2월 19일 민중공천제라는 이름으로 선거인단 모집했는데 총 16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권리당원이 4만 3천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3월 2일부터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 금천구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박차순, 오선임, 한부금, 황대섭 후보가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후보가 아닙니다. 후보가 아니고요. 그 민중당 이승무 금천구 지역위원장을 모시고 우리 민중당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주민 여러분. 네. 저는 민중당 금천 지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상점이나 모든 분의 사람들이 그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또 농성을 좀 하고 오셨다고. 네, 이게 좀 춥기도 하고 이런데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부터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동자 서민이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기왕에 제가 이제 그 건설노조 조합원이기도 네네. 한데 제가 이제 건설노조 기능학교에서 이제 강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능학교를 수료한 이후에 네. 현장에서 많이 적응을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는 건설 기능학교 오른 분들이 한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제 기능학교 기능하시는 분들도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배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용접도 하고 그다음에 급배수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네. 기능을 해서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기 집에 좀 그 뭐 도움이 될까 이런 분들 계시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취업을 진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이분들이 이제 그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일찍이 정년퇴직을 했거나 네네. 이런 분들도 오시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그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네. 취업 문이 두껍기 때문에 음. 건설 현장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 상당히 적응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 뭐 직종은 배관 직종이지만 건설 현장이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선이 돼서 개선된다는 거는 어떤 거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불법.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 현장이 이제 그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가 얘기를 하면 이제 땅을 사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뭐 소위 말하면 재개발이면 재개발 조합 이런 네네. 게 이제 시행사가 되겠죠. 아니면 뭐 신탁회사 이렇게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시공사가 있습니다. 뭐 시공사라고 얘기를 하면 직접 종합건설 회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건설 업체로 이제 골조 그 뭐 미장 배관 설비 업체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도급에서 인정하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여러 형태의 그 불법 그 밑에는 이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임금이 저하되거나 그러니까 하도급에서 원래는 1차 하도급에 있는데 이렇게 근데 거기에 분야가 없다 보니까 2차, 3차 하도급으로 내려간단 말인 거죠. 그거를 계산해야만이 1차 그렇죠.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분류를 좀 세분화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걸 줄인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전문 건설 업체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업체들이 끼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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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것이 이제 불법인 것이고 네, 또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건설 현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우선 내국인 고용에 우선적인 그 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느 현장 가보면 그 중국어로 통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그 불법 그 전체적인 불법은 아닌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와서 실질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통역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네. 있어서 여기 대한민국인가 이러한 음. 정체성에서도 가끔 머리가 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 현장의 우리 노동자들이 네, 네.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임금 구조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의 첫발로 알겠습니다. 현재는 네, 지금 저희가 그- 좀 일단 그 지금 농성하고 계셔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민중당 지금 상황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번에 금천구에서 민중당은 좀 후보를 내는 건가요? 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우리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네, 어쨌든 진보의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으로 이제 나름대로 앞자리에 섰는데 그 해산된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네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천구에는 이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대신 이제 네. 비례 후보들이 나와서 네, 네, 최소한 민중당의 정책이나 네, 민중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네, 네, 네. 그리고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국민들과 함께 또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로 선거를 맞이하고자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중당 좀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가 뜨는데 일단 민중공천제라고 뜹니다. 이제 16만 명을 모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하는데 오늘부터 지금 투표가 아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민중공천제는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민중공천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보를 그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민중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으로 본인이 등록을 하면 그 비례 후보에 대한 순위 결정에 그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민중공천제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 노동자 서민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체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홀수보는 여성 후보이고 네네. 그 다음에 2번은 농민 후보. 음,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일차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래서 당선권에 들 수 있는 그 순위 안에 2번으로 이제 농민 후보가 나와 있고요. 네네. 또 역시 세대 간의 격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너무나 청년 문제들이 네네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 문제,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청년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서 네네. 3번은 이제 홀수 번호이기 때문에 네네. 여성 청년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그 우리 두 후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 음. 그 대사관을 다물었던 네. 후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수저당을 그 만들었던 후보 이렇게 해서 2명의 청년 후보가 나와서 이제 순위가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 명부 형태로 해서 이제 4번을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일반 후보가 나와 있고 네네. 2명 농민 후보는 한 분이 이제 그 계시고 청년 2명 그렇게 해서 그 7명의 후보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공천제라는 이름으로 그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민중공천제인데 이제 우리가 16만 명을 모집했는데 말 그대로 그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한 10만 명 가량 민중공천제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민중공천제로 명명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신용무한 선거인단이 지금 비례대표 7명, 7명에 대해서 이제 순번해서 그러니까 청년과 그러니까 농민, 그 노동자, 일반 명부에서 이제 지금 투표를 통해서 5명이 나왔으니까 7명, 8명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투표하나요? 3월 4일까지 3월 4일, 네, 3월까지 투표해서 순위를 정하고 그분들이 이후에 비례로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민중당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금천구 지역위원회가 바라보는 금천구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대해서 다양한 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금천구의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디에 좀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민중당 금천구 위원회가 좀 판단하기에 금천구는 좀 어떤 발전, 어떤 좀 제안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노동자 서민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신형 프레션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제 폐업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소득 노동자들의 문제 또 이 지역에 그 20m 도로 상에 있는 봉제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고민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노동법 새로 고침 네네. 노동법이 좀 고쳐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성에 대해서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법을 좀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성을 갖게 하는 문제. 네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그 우리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노동인 경우에도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퇴직금 문제라든가 연금 보험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금천에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게 노동자의 권익을 좀 크게 좀 사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봉제 노동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네. 이렇게 권익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노동의 문제는 사실 이게 지역 차원으로 좀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봉제 노동자나 이제 건설 네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해서 뭐 근결격에 대한 그 산재 문제라든가 네네네. 이제 어쨌든 뭐 초기적 사업이니까 상담 문제, 그다음에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쉽게 우선적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어떤 작은 쉼터라도 노동자 네네. 쉼터, 뭐 건설 노동자 쉼터, 뭐 봉제 노동자 쉼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노동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이제 관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좀 나름대로 재정적 뒷받침이 그 될 수 있는 지자체와 이제 연결을 해 나가는 구조로 이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노동 현안이 아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중앙의 이야기다. 그러면 지자체가 많이 손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위한 권익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역에 대한 얘기 혹시 뭐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그 이제 좀 중앙 뭐 좀 지역 얘기. 얘기도 이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그 시립병원을 없앤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상당히 우리 그 타산 지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예방을 하는 차원, 그다음에 이러한 공공의 시립병원도 이제 상당히 고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뭐 이 지역이 금천구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립병원도 뭐 나름대로 구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진주의료 말씀하시는 거죠? 진주의료원이 그 진주의료 7년 됐죠. 폐업된 지 10년 네, 됐는데, 이걸 네, 이해타산으로 그 병원 공적인 병원을 없앴을 네, 경우에 네, 지금같이 그 의료 체계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네, 네. 이런 의료원 같은 게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앙에 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민중당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뉴스가 뜹니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최근 했던 게 청소년 당원 기자회견, 뭐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네. 등록금에 빚 갚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있긴 한데요. 지금 민중당이 좀 대표적인 공약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불로소득 환수를 네. 해야 되겠다. 물론 구체적인 법이야 이제 그 저희들이 음,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될 네네. 일이지만 재벌의 부의 대물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재벌들이 부동산을 그 투자를 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문제 네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좀 규제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문제 네네. 이런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내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자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 혜택 문제,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뭐 퇴직금 문제, 산재 문제도 소외되지 않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 새로 고침 문제 네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어쨌든 뭐 이 사회의 그 정치 혐오층 이런 것들의 출발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이 문제가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뭐 놀고 있는 국회의원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을 좀 그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정치 혐오가 아니라 정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네네. 그러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는 법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중앙당의 네. 이번 그럼 좀 자세하게 좀 선거공약이 살펴보면 있습니다. 그 일단은 재벌의 불로소득, 네. 그 재벌의 불로소득이라면 아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에 좀 필요치 않는데 일단 땅을 많이 재워놓고 있는데 네, 그런 그렇죠. 것에 대한 환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그 불로소득일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에 있어서 일정 정도 액수 이상은 네. 규제를 한다든가 이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 일정 정도 액수라면 그 어느 정도. 100억 이상을 네. 네, 아마 정의당은 그때 얘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신입사원 기준으로 해서 그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총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배 이상, 뭐 35배인가 100배, 지금 뭐 몇백 배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한하는 게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런 제한 네네. 같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노동법 새로 쓰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노동법을 새로 쓰기에서 가장 좀 지금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노동법을 새로 써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건설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원하청 동시 책임성에 대한 문제, 예.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네. 이게 원청과 하청이 동시 책임지는 문제, 임금 체불에 있어서도 이제 그 원하청이 같이 책임지는 문제. 네, 그 문제는 네. 만약에 내가 회사가 LG의 하청을 받고 있어서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상황은 그 하청 1차 하청 업체에서 부도가 나면 그러면 아니면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그 하청 업체만 책임을 지고 원청은 나몰라라 한다 이런 그런 얘기인 경우도 거잖아요. 있죠. 원래는 네. 저 그 직상 수급인 책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상 수급인. 그러니까 이제 단 1차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2차 네.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가 그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네. 경우에 1차 그 원청도 책임지는 게 네. 직상 수급인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음. 거죠. 지금 그게 있는데 이걸 강화하는 거 아니면 네. 아예 그런 제도가 없는 건가요? 그런 정도 약간의 법률적인 건 있는데 좀 더 네네. 강화시키는 문제가 되겠고 음. 그다음에 텐디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그 이런 유통업체가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문제.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텐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임금이 한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당히 또 그 구두 가격이 좀 비싸지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유통 마진에 대한 문제도 이러한 책임을 지게 해서 그럼 노동법에서 유통 마진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 어쨌든 원청이나 책임을 좀 지는 그런 네네. 체계죠. 노동법이 확장된다 그럴까? 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네네.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음. 그다음에 이제 재해 문제에서도 원래는 이제 원청이 이제 재해 문제를 책임지나 이제 계속 하청업체에 미루는 경우도 네네.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원청이 책임을 지는 문제, 뭐 소위 말하는 기업 살인법 이런 네네. 것들 통해서 음. 건설 현장이나 어쨌든 근골격계로 그 직업병을 증명해야 될 때 네네네. 그 직장을 이직할 경우에 특별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동법 새로 고침의 문제가 되겠고 플랫폼 노동자들, 네. 배달 노동자들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음.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이지만 어쨌든 이 종속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속 관계에 있을 때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네네. 이런 거에 되겠죠. 네. 노동법 새로 고침이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배달 노동자분들은 최근에 법률 판결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나긴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뭐 그 배민이라고 하죠. 이제 배민과 이런 배달 앱들이 노동자성 인정해야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따 좀 이렇게 한국 정치 같은 얘기 좀 같이 하는 뭐 얘기 일단 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좀 특권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을 좀 조정해야 할 생각이신가요? 특권의 문제가 뭐 하여튼 내가 국회의원이 예. 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네. 뭐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네네. 부분이 있겠죠. 뭐 네. 그런 것들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요. 사회적 혜택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에 줄여나가서 특권을 좀 줄여내가자 이런 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공약에 대한 좀 얘기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구는 몇 명 정도가 나갈 예정인가요? 총 지역구가 58명 58. 예, 지금 225개 정도의 지역구가 있는데 58개 정도. 58개 네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비례위원은 아까 좀 소개를 좀 들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문재정부 좀 평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년 됐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는데 민중당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이제 촛불로 인해서 이제 탄생한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득 주도 문제, 노동 존중의 문제를 초기에 많이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많이 그 표현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점차 지나가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친재벌로 네. 갖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이제 그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법에 있어서도 그 탄력 근로제를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든가. 또 그래서 이런 탄력 근로제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에도 점차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탄력 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높인다. 52시간을 만약 이게 기본적으로 하면 더 그 근로 시간을 어느 일정한 기간에 뭐 성수기에는 근로 시간을 확 늘려버리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또 그 근로를 하지 않는 건설 현장 같은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 놀아버리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주 50시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만약에 우리 주 집중력이나 40시간인데 네네 현재 그 잔업 시간에서 이제 52시간까지 되는데 네네 이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52시간을 더 늘리는 음. 기간을 6개월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일이 좀 많이 올 때 3개월 정도는 늘려도 그렇죠.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6개월로 늘려서 또 1년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좀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네네. 있고 그런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그다음에 몰라서. 그 최저임금제 산입 범위도 이제 네. 확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정식값도 그전에는 정식값도 줬는데 정식값도 임금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실질 소득을 저하시키는 예전과 뭐 이런 네네.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제 이게 노동 존중의 사회에서 네네. 친재벌 체계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남북 문제는 그 중요한 분단인 상황에서 그 두 정상이 얘기한 것처럼 네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그 시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 남쪽 문재인 정부가 주동성이 없지만 남북 문제만큼은 좀 주동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의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네.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이 많이 큽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어쨌든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과는 다르게 갔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지만 그 네네. 이후에 친재벌적인 문제로 갔던 거. 음. 그다음에 한미 간의 문제나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동적으로 감으로 인해서 두 정상이 얘기했던 평화 번영에 있어서 좀 멀어진 것들이 네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두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봤고요. 지금 좀 한국 사회에 좀 다양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 위기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는 약간 지금 변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지난 3년간의 그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키라고 해야 되는가 중심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사실 이게 뭐 구약으로 표현되겠지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얘기도 네. 있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모아져서 네. 이런 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였다고 생각하는 네네. 건데요. 이것이 그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어떤 진보적 의제를 자기 과제로 하는 진보정당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 다양한 복지 문제가 상당히 후퇴했다는 게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참여 부분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전히 이제 그 위성 정당이 이제 그 미래 통합당인가요? 네네. 미래통합당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성정당을 만들고 음. 연이어서 그 민주당도 이성정당을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제에는 선거법 개정이 무색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 참여 부분이 막혀 있던 부분이 상당히 그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보수 정당이 시속 게임하는 이런 정치 네네. 문제는 상당히 그 우리 국민들에게 어두운 면을 계속 심어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어쨌든 남북 문제의 전향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 공동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진보 정당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계속 그 막혀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국 정치 지금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질문을 약간 좀 바꾸겠습니다. 일단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거냐의 부분에서 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진보 정당이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지금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시고 현재의 그 미래한국당이 좀 추진하고 있는 그 비례한국당이죠. 비례한국당은 이런 거 약간 이런 취지를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애초 질문 드렸던 그러니까 이건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한국 사회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뭐 여성의 문제도 있고 이제 이 중심고리 중에서 가장 큰 모순이나 아니면 가장 크게 개선돼야 될 점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이게 어쨌든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결정적인 문제는 그 빈부격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쨌든 뭐 그 세대운 정치 이후에 그 조선 말에 보면 세금을 부정부패에 대한 네네.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겠고 두 번째 문제는 뭐 지주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뭐 동학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부의 집중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오히려 그 한국 정치 사회에 있어서 보면 자살률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높고 네. 노동 강도도 세계적으로 높고 이런 문제에 큰 중심이 사회 병리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의 집중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우선적 과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부의 집중, 그러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본질적인 네. 문제고 부의 집중도 한 문제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때는 재정, 소득의 그렇죠. 문제에서 이게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도 네. 이제 중요한 문제고 청년 주택의 문제.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자살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분배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약들이 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도 뭐 거기 기초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얘기는 하겠지만은 지난해 그 정치적으로 되게 대립이 컸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대한 아까 뭐 그 선거 제도를 좀 계속 어느 정도 됐겠지만은 그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 좀 하고 싶네요.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질문이 없다면 무거운 질문이라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외국 제도나 이런 것들을 너무 그 고민 없이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 사태도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뭐 사정 제도에 의한 그 입학 문제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정 제도가 잘 좋은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그 부유층이 아니면 네네. 그것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특별히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이런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대물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작년에 큰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 남북 문제,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 번영 체계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냉전 이데올로기의 판을 치는 이런 거라서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 문제를 네네. 어쨌든 이게 또 어떤 세대 간의 그 대립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회가 그 배려와 존중이 이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실력주의라든가 성과주의로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전통 사회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체가 아니다 네네. 보니까 배려와 존중이 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하여튼 그런
정치가 그렇게 모든 사회에서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사이로 총선을 맞아서 이제 민중당 금천구 이승무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에게 좀 마무리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제 좀 사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들이 요소요소에 이제 그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돌아가지 않고 학교도 문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사회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사회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 있어서도 물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우리 비례 후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선택이나 우리 성과 지지를 통해서 예. 전 노동자 서민이 그 나름대로 희망과 또 가질 수 있고 남북 문제에서 평화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중당이 이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금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건강하게 정상적인 사회를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금천 뉴스란의 이성우 김호경이었습니다. 본 인터뷰는 유튜브와 마을신문 금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